안녕하세요. 민파입니다. 네, 오늘 5월 10일자 부동산 경매 낙찰 결과를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됐던 물건들이 약 한 200건 정도가 됐습니다. 그 중에 절반에 가까운 96건의 경매 낙찰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좀 눈에 가는 물건 위주로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가장 높은 감정가 23억짜리 용인의 임야가 14%에 낙찰이 됐네요. 저렴하죠? 임야니까 뭔가 이 임야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입찰을 했겠죠. 보시면은 단독 낙찰이네요. 그래서 뭔가 계획이 있겠죠. 임야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이편한 세상 아파트가 13억 8천짜리가 10억에 낙찰이 됐어요. 입찰자 수는 8명이고 2등하고 한 5천만 원이 채 차이가 안 납니다. 13억 8천이 10억에 낙찰이 됐다. 위치를 보니까 여기가 지금 2호선 봉천역에서 한 10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고요. 여기가 이제 이편한 1차, 2차가 같이 되어 있고 뒤에 고등학교가 있고 뒤에 산이 있고 앞에 초등학교가 있고요. 나쁘지 않죠? 2호선하고 걸어서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다. 나쁘지 않죠. 그리고 여기가 연식이 20년식이에요. 굉장히 신축에 가깝죠. 16층 중에 8층이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84제곱이고 권리상의 하자는 특별히 없어 보여요. 점유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인수할 거는 없다.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시세가 어느 정도 될 거냐? 84제곱에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을 본다고 하면 10억 4천, 10억 5천, 10억대 중반에서 11억, 12억까지도 나와 있네요. 최근에 거래된 걸 볼까요? 최근에 거래된 걸 보면 10억 1,500에 3층이 거래됐네요. 10억 1,500에 3층. 10억 한 언저리라고 보면 되겠네요. 시세를 10억 언저리. 그럼 낙찰가는 거의 시세에 육박한 금액이다. 시세에 거의 육박하다. 이분들은 뭐 이제 공동명의니까 뭐 부부간에 같이 2분의 1씩 공동명의로 들어가자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투자로 들어가기에는 이 금액이 좀 다소 높아 보입니다. 아마 실거주 수요가 아닐까 싶네요. 현재 가격 대비 낙찰가를 보면 투자로서는 지금 이 금액은 메리트가 없어 보이고 아마 실거주를 통해서 이쪽에 내가 거주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신축에 2호선 역세권에 초등학교 가깝고 뒤에 공원 있고 해서 내가 거주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나는 뭐 조금이라도 저렴하다면 난 들어가 살 거니까 오래 버틸 수 있으니까 미래 가치를 보고 나는 거주를 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이 아닐까 싶네요. 상가 개포동에도 아파트가 나왔었는데 개포 대청 아파트죠. 13억짜리가 10억에 다 10억을 넘겨버리죠. 보통 이렇게 지금 보면 1차 떨어지고 2차에 10억 초반이잖아요. 예, 10억 초반인데 이걸 한 번 더 기다리면은 낙찰받기 힘들어요. 보통 2차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설사 한 번 더 유찰이 되더라도 다시 2회차 금액을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히나 이제 서울에 있는 이렇게 강남에 3호선 역세권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은 그렇게 싸게 못 받아요. 대신 이제 금액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입찰 경쟁은 많지 않으나 낙찰가율이 상당히 좀 높다. 거의 시세에 준하는 금액으로 낙찰이 된다. 이런 아파트들은 경매를 했을 때 그렇게 싸게 저렴하게 낙찰받기 어렵다. 왜? 누구나 좋아하는 위치에 누구나 좋아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수지가 좀 많이 떨어졌죠. 가격이 떨어졌는데 확실히 지금 3차까지 가다 보니까 유찰이 두 번 되다 보니까 가격대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찰자 수가 무려 51명이에요. 차라리 2회차 때 그냥 이 금액 쓰면 되잖아요. 7억 5,600. 이거나 3회차 때 50명 물리치고 7억 4,600에 받으나
얼마 차이 안 난다라는 거죠. 그럴 거면 2회차에 최저가에 들어간다. 저라면 그게 낫다는 거죠. 죽전역 있고요. 뭐 살기 좋죠, 이쪽 죽전동. 살기 좋죠. 예. 여기 탄천도 있고요. 아마 거의 시세에 크게 차이 없을 거예요. 이것도 보나마나 시세에 크게 차이 없을 거다. 대형 평수긴 한데 이게 이제 거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뭐 거래가 최근에 없죠. 실거래가 9억 5천에 작년 1월 달에 22년 1월 달에 찍히고 거래가 없어요. 시세 파악하는 게 사실상 어려워요. 이거는 지금 나온 매물은 아마 거래가 안 되는 그냥 호가일 뿐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8억 9천에 나와 있지만 이거를 시세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고가 낙찰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현장 확인, 현장 임장, 인근 부동산에 물어보고 정확하게 시세 파악을 해야 됩니다. 했을 때 이거는 8억 이상 팔기는 어렵다. 이 정도가 적정한 가격이 아니냐, 7억대가. 그랬을 때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렴한 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일단 50명이 들어왔다는 거는 그 물건은 저렴하게 받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일산, 두산, 위브 더 제니스 많이 나오죠. 경매로 많이 나오는데 간간히 나와서 이제 낙찰이 되는데 여기도 이제 입지가 워낙에 조금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서 좋은 편은 아니고 또 분양가가 워낙 비쌌던 아파트여가지고 여기가 조금 물건도 많이 나오고 하긴 하죠. 뭐 탄현역이 있긴 하지만 워낙 고분양가로 유명했던 아파트였고 그나마 이제 일산역이 그 소사 원시선이 그게 이제 개통이 될 예정이라서 그런 것들이 좋아질 거고 또 3기 신도시에 대한 어떤 그런 개발 압력 그런 것들이 향후에는 또 좋은 가치를 보일 텐데 어쨌든 뭐 위브더 제니스 분명히 그 랜드마크이긴 하지만 저렴하게 낙찰받기는 어렵고 실거주 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겠죠. 요즘 대전이 좀 어려워요. 대전이 많이 지금 시세가 하락하고 있고 세종과 더불어서 세종은 최근에 뭐 반등을 하긴 했지만 대전은 여전히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상승을 하다가 지금 많이 지금 꺾여 있는 상태긴 한데 사실 이럴 때 좀 지방 시장에 좀 관심을 기울이고 경매로 접근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이제 가격대가 떨어지다 보니까 보시면은 이제 48명 들어갔잖아요. 역시나 2회차 금액을 뛰어넘어 버려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물건에 꼭 입찰을 해야 되고 내가 꼭 받고 싶고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2회차 최저가에 들어가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낙찰받고 실거주 하시면 되니까 푸르지오에다가 15년씩이니까 괜찮죠? 괜찮죠? 바로 앞에 충남대 캠퍼스가 있고 뒤에 공원 녹지 있고요. 실거주 하는 데는 뭐 문제가 없죠. 초등학교는 여기 길 건너서 있고 지방시장 경매로 지금 하기에는 지방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수익적인 측면에서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물건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전국 단위로 물건을 봐야만 그 기회를 내가 잡을 수가 있다. 돈이 되면 간다. 어디까지? 뭐 어디가 됐든 간다. 제주도 가야죠. 마라도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물론 뭐 이제 개인 업무가 바쁘시고 할 때는 제약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전국 단위로 물건을 보고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연수구 여기는 이제 동천동이라고 송도는 아니죠. 송도는 아니고 동천동 동춘동 송도파크 위치를 한번 볼까요? 자, 얘는 지금 한 명이 들어왔어요. 단독으로 낙찰이 됐다. 단독으로 낙찰이 됐다. 2회차에 한번 기다렸으면 낙찰이 어려울 수 있었겠죠. 어려울 수 있었고 8사고 연식은 19년식이니까 거의 새 거죠. 새 아파트에 84 3룸 권리상 하자 없고요.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시세 파악해서 입찰하면 되는데 시세 대비 10% 이상 저렴하게 받기는 어렵다. 이런 거는 10% 이상 낙찰받기가 어렵다. 왜? 일반 물건이고 새 아파트고 그다음에 어쨌든 연수구 안에 위치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아주 저렴하게 노린다라고 하면 가능성이 희박하다. 가능성이 낙찰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래서 이분은 아예 2회차에서 단독으로 들어갔다. 안 되면 그만. 안 되면 그만. 지금 매물 나온 게 보면은 매매로 나온 게 5억 천이네요. 5억 정도? 5억 정도? 5억 정도. 5억 정도가 시세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또 24층이고 층이 좋죠. 5억 정도. 권리 하자 없고. 5억 정도로 봤을 때 4억 6천이다. 10% 싸게 샀죠? 그러면 잘한 거예요. 5억 기준으로 10% 싸게 샀다. 한 4억 중반에 샀다. 낙찰 받았다. 라고 한다면 잘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한 4, 5천만 원을 어떻게 세이브해요?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경매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이분이 잘 선택한 게 2회차에 들어갔다. 2회차에 들어갔다. 살짝 이제 경쟁자가 있을 것 같아서 살짝 올렸죠? 한 1,000만 원 정도 더 썼죠? 네. 그래도 이게 잘한 거다. 한 번 더 유찰이 됐다면 굉장히 많은 경쟁을 물리쳐야만 했다. 일산 풍동도 간혹 나오는데 사실 일산 중에서도 좀 풍동이 인기가 그렇게 높진 않죠. 풍동. 살기는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역세권이 아니고 이렇게 좀 가운데 딱 박혀 있는 그런 모양이라서 그렇게 이제 인기가 있는 지역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같은 일산이어도 8산대 5억 5천짜리가 지금 3억 2,500에 3억 초반에 낙찰이 됐으니까 법인이 받아갔네요. 2억 6천만 원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은 전액 배분이 되니까 권리상의 하자 없겠죠. 3억 초반. 얘가 시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3억 중반 정도 되려나? 84가 한 4억 정도 나오긴 하네요. 4억 정도? 4억 정도 나오는데 최근에 거래가 없고 최근 거래 사례가 없는 게 흠이다. 네. 세대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거래 사례가 없네요. 이제 거래가 되게 안 된다는 얘기겠죠? 거래가 안 된다. 실제 거래하려면 4억 이상으로 해가지고는 되지 않겠죠. 4억 이상은 안 되겠죠. 좀 가격을 낮춰야만 거래가 될 텐데. 어쨌든 내가 시세 현재 지금 호가 대비 한 1억 정도 싸게 사가지고 난 실거주 할 거야. 나 그냥 살 거야. 오를 때까지 기다릴 거야. 또는 전세를 주고 나는 좀 기다려 볼게. 왜? 일산이라는 미래 가치를 나는 믿고 있거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전세에 잘 놓으면요. 한 갭 투자 5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으로 이거 지금 갭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괜찮죠. 현재 시점에 일산에 풍동에 한 5천만 원 넣어놓고 미래를 한번 보겠다. 왜냐? 과거에 그래도 얘가 5억 이상 한 6억 가까이 찍었던 아이니까 6억 가까이 찍었던 아이니까 뭐 그 가격대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내가 전고점 대비 거의 절반의 매수를 취득을 했다면 나는 가겠다. 한 5억까지만 올라도 아니면 뭐 한 4억 중반까지만 올라도 1억 이상 버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했을 때는 풍동이 약간 투자자들한테는 조금은 그렇게 선호 지역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렴하게 취득을 낙찰을 받아서 내가 수익을 낼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히려 이런 물건에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투자가 목적이라면. 실거주가 목적이라면 당연히 내가 원하는 지역에 좋은 물건 하시면 되는 거고요. 내가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라면 조금은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 물건을 연구하시는 게 더 맞겠죠. 아파트, 빌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얘도 가끔씩 나오는 물건인데 속초 KCC 스위첸. 속초에서는 그래도 꽤나 괜찮은 아파트예요. 19년식이고요. 어쨌든 브랜드가 있는 물건이니까 여기 5명 입찰해서
2억 8천에 낙찰이 됐네요. 여기가 바닷가랑 그렇게 멀지 않아요. 바닷가 여기 속초해변하고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차량으로 가셔도 되고 택시 타고 가셔도 되고 네, 괜찮죠. 여기가 3억 정도가 지금 깨졌나? 3억 이상은 할 것 같은데요. 시세가 84니까 5구네요. 5구 5구가 현재 지금 3억 초반 정도 되겠네요. 그럼 한 2, 3천 싸게 받은 거니까 그냥 무난하게 했다. 10% 정도 좀 저렴하게 샀다고 할만하다. 시세가 그렇게 뭐 확 떨어진 건 아니니까 3억 뭐 후반까지 갔다가 지금 한 3억 초반이니까요. 그래도 이 정도 금액이면 나쁘지 않다. 층 좋고 브랜드 좋고 연식 좋고 속초 한 번씩 놀러 가 보시면 좋겠죠. 바람 쐬러 가고 바닷가 보고 산도 보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눈에 띄는 물건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뭐 저렴하게 낙찰된 것들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돼요. 얘는 왜 62%에 낙찰이 됐을까? 여기 보시면 대항력이 없으니까 얘는 상관없고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권리상의 하자는 없지만 지금 1억 5천을 뜯기는 그런 상황에 임차인이 있다. 그랬을 때는 사실은 명도에 좀 문제가 있겠죠. 명도에 저항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또 초보자들한테는 굉장한 또 그 좀 두려움의 존재예요. 그런 것들이 명도에 대한 두려움. 물론 뭐 시간 문제긴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내가 이렇게 감당하기가 두려워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것도 결국은 뭐 경험이 필요하겠죠. 경험이 많아지면 명도도 점점 쉬워진다. 부딪혀 봐야 됩니다. 계속. 화곡동 하면은 지금 굉장히 어렵죠. 분위기도 안 좋고요. 분위기가 안 좋아요. 특히 빌라 전세 사기다 뭐다 해가지고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양산되고 있는 서울의 화곡동. 전세권 설정을 해놨으니까 권리상의 하자는 인수할 건 딱히 없다. 하지만 위반 건축물이라는 단점, 그 다음에 화곡동이라는 어떤 지역적 특성, 그런 것들이 입찰 경쟁을 줄였다. 결과적으로 한 명이 입찰했죠. 단독으로. 차라리 그냥 최저가에 써도 될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분위기면 그런 지역들은 이런 지금 굉장히 지금 매스컴이 오르내리고 사람들이 꺼려하는 이런 지역들은 그냥 최저가면 툭툭 넣어보는 거예요. 넣어보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대신에 금액을 이제 전세가 이하로 쓰는 게 좋겠죠. 전세가 이하로 낙찰받아서 전세 넣고 풀피를 간다. 투자금을 마련한다. 집을 샀는데 돈이 더 들어오더라. 그런 투자를 하기에 지금 딱 좋죠. 관악구, 뭐 강서구, 양천구에 있는 그런 빌라들. 그랬을 때 뭐 빌라도 지금은 또 기회일 수 있어요. 뭐 빌라 하면 망한다. 뭐 그런 생각들보다는 어떻게 하면 빌라를 통해서 내가 투자를 하고 자산을 늘리고 전략을 세울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더 투자자한테는 더 맞겠죠. 왜냐면 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또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일단 저렴하게 산다면 뭐 엑시트 전략이야. 가격만 싸게 받는다면 내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제일 중요하겠죠. 취득 가격이 저렴할수록 나의 전략은 다양해지고 유리해진다. 남들이 모두가 좋아하는 그런 물건에는 당연히 좋은 가격으로 낙찰되기가 어렵겠죠. 이런 나홀로 아파트, 아파트 사실 아파트 같지 않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절반 가격 이하로 낙찰이 되죠. 왜? 남들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8천만 원짜리가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데 선순위가 후순위네요. 후순위니까 대항력이 없고 이 보증금은 후순위로 밀리게 되죠. 명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미리 가서 만나보고 어떤 계획이나 어떤 사정인지 한번 들어보고 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렇기 때문에 입찰자 수가 굉장히 적었다.
뭐 이런 물건이라고 해서 꼭 필요 없는 물건은 아니에요. 누군가는 여기에 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가격이 저렴하다면 매매도 가능하고 전세 월세도 다 가능하니까 바로 역 앞이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 어떻게 하면 남들이 꺼려하고 어려워하고 더러워하는 거를 내가 풀어나갈 수 있을까? 그런 기술과 경험치가 쌓이면 돈이 벌리는 겁니다. 남들이 다 좋아하는 거 따라가면 돈이 안 벌려요. 이렇게 좀 보시면은 낙찰가율이 90% 넘는 거 보면 다 소형 아파트죠. 이렇게 소형 아파트들 지방에 저렴한 거 공시가 1억이야. 이런 거에 오히려 좀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되려. 사실 좋아 보이는 아파트는 아니잖아요.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좋은 아파트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소액이다. 투자금이 적게 들고 취득세가 적게 들고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반면에 전세 월세 금액이 높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20명 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가 저렴하지 않겠죠. 이제 5사제곱 월세는 1050이니까 수익률은 그냥 쏘쏘. 전세가 1억 정도 하니까요. 1억 2천짜리도 있고요. 하니까 올수리 해가지고 전세 놓으면 무피가 된다. 무피다. 매매가랑 전세가랑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지방의 구축의 소형 아파트일수록 더 그래요. 당연히 공시가 1억 이하니까 취득 시에 부담도 없겠죠. 한 2천만 원 싸게 사서 내가 수리를 해가지고 전세를 놓고 무피로 가져간다. 그리고 2년 뒤에 양도세 일반 과세로 한 2천 뛰게 하겠다. 2천 넣고 아니 빵원 넣고 한 2천만 원 노리겠다. 가능한 거죠. 물론 뭐 시세가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오르거나 그러진 않지만은 그래도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1억에 사가지고 이게 1억 4천까지 팔렸었으니까 이쁘게 수리를 가성비 있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메리트가 있겠죠. 빵원 넣고 2년 뒤에 2천 번다. 비과세를 할 수 있다면 더 좋고요. 그러면 괜찮죠. 해야죠. 얘도 마찬가지로 1억 초반짜리 아파트니까 19명이 붙었죠. 같은 날에 하다 보니까 이왕 가는 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까지 가는데 내가 하나만 넣을 게 아니라 나 이왕 가는 거 그날 진행되는 물건 다 조사하겠다 해서 내가 할 만한 물건들 다 입찰하겠다. 그래서 절대 지방 갈 때는요 하나만 입찰하지 않아요. 2개, 3개, 많게 4개. 물론 이제 그 중에 우선순위는 정해야겠죠. 나는 1지망이 이거야. A야. A는 내가 좀 세게 쓸 거야. 왜? 욕심 나고 이거는 받으면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나머지는 어때요? 그냥 최저가 언저리.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원했던 물건이 낙찰되는 게 아니라 그냥 툭 던졌던 게 낙찰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저는. 왜냐면 다른 사람들도 같은 생각인 거야. 저게 더 이뻐. 저게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많이 몰려요. 상대적으로 저건 못 났어. 안 이뻐. 안 몰려. 툭 넣는데 단독이네? 이런 경우가 더 많았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챙겨서 가야만 그래도 얻어오는 게 있다. 빈손으로 돌아오면 좀 허무하잖아요. 이왕 가는 거, 멀리 가는 거, 내가 그날 진행되는 물건들 다 조사해가지고 나는 입찰서를 여러 개를 띄우겠다. 낚싯대를 여러 개를 띄우겠다. 물론 자금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겠죠. 그러다가 4개가 동시에 낙찰돼 버리면 굉장히 난감해요. 그럼 보증금 포기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금 계획은 철저하게 세운다. 수원의 저가형 이렇게 오래된 빌라들도 굉장히 저렴하게 낙찰이 되고 있네요. 근데 10명이나 들어온다. 왜? 저렴하니까, 만만하니까. 처음 초보 투자자들한테는 이제 빌라 투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바이블이라고 봐야죠. 가장 쉽고 어떻게 보면 빌라니까 좀 안전하고 소액으로 한 바퀴 경험해보고 하는 걸로는 빌라만 한 게 없다. 단 좋아요. 좋은데 빌라만 하지 마라. 빌라를 했다고 해서 빌라만 투자한다라는 건 그건 조금 어리석은 짓이에요. 빌라를 통해서 한번 경험해보고 수익도 맛을 보고 더 수익이 좋고 더 뭔가 부가가치 있고 더 효율적인 그런 투자 방향으로 나아가야죠.
계속 빌려만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해보시면 알 거예요, 아마. 해보신 분들은 제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실 거예요. 아마 지금 여름이 다가오고 있죠.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죠. 아마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빌라가 많으신 분들은. 다양한 종목을 계속 봐야 됩니다. 내가 뭐 임야, 산 관심 없어. 어, 나 다세대 관심 없어. 아니 그러더라도 계속 보면서 산은 얘는 왜 이렇게 임야가 123%에 낙찰이 됐을까? 어, 누가 이걸 가져가서 도대체 어떻게 활용하는 거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화물차? 이 화물차가 어떤 가치가 있을까? 어, 이걸로 뭐 어떤 걸 어떻게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 양양에 있는 잡종지를 이렇게 낙찰을 받아가네. 주택가 사이에 있는데 이건 어떤 가치가 있을까? 왜 받아왔을까? 저 사람이 바보는 아닐 텐데. 그런 생각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약 100건, 총 96건의 낙찰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 그냥 이렇게 훑어보면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결과를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입찰하지 않더라도 내가 경매를 하고 경매를 배웠고 경매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계속 결과를 보면서 지금 어떤 트렌드,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심리, 돈이 몰리고 있는 곳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봐야 내가 진정 원하는 물건에 입찰했을 때 낙찰 가능한 그런 금액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5월 10일자 부동산 경매 낙찰 결과를 같이 한번 봐봤습니다. 여러분들 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은 하루 마무리 잘 하시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내겠습니다.